이재현 회장은 높은 70층 빌딩 꼭대기에 있는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 남구 산업단지가 바라보이는 위치였죠. 마지막 프로젝트라고 자신에게 약속했던 서울 남구 산업단지. 스마트타운 재건축 발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65세의 나이, 태산그룹을 20년 넘게 이끌어온 그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회장님, 내일 발표 자료 최종본입니다. 비서실장 오성민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받아들었죠. 고맙네. 혹시 그 부지에 관한 과거 사건 기록은 모두 정리해뒀습니다. 30년 전 일은 어떤 자료에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재현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창가로 다시 걸어간 이재현은 멀리 보이는 낡은 공장 단지를 응시했어요.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그곳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장소였습니다. 30년 전 5살 배기 딸 하은이가 유괴당한 곳이 바로 그 단지 인근이었죠. 그곳은 나의 과거이자 죄책감이 남은 곳이다. 지워야만 해. 이재현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태산그룹의 서울 남구산업단지 재개발 계획은 노후화된 공장지대를 첨단 산업과 주거가 어우러진 스마트타운으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언론은 이재현의 마지막 걸작이라 부르며 연일 관심을 쏟고 있었죠. 하지만 누구도 이 프로젝트가 이재현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오성민의 목소리가 갑자기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협력사 근로자들 사이에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대규모 파업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이재현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이 타이밍에 무슨 이유로? 재개발 과정에서 고용 불안정과 처우 개선 문제 때문입니다. 노조에서 교섭을 요청해 왔어요. 누가 대표로 나서는가? 정유리라는 35세 여성입니다. 최근 들어 영향력이 커진 인물이라고 하네요. 이재현은 책상 위 발표 자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의 경력에서 이 정도 파업은 큰 장애물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내일 아침 이곳으로 오라고 전해. 오성민이 고개를 숙이고 나간 뒤 이재현은 서랍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웃고 있는 어린 소녀의 사진이 있었어요. 하은이었죠. 30년이 지났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하은아, 이재현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부드럽게 쓸었어요. 아빠가 그곳을 바꿔놓을게. 내가 사라진 그 장소를. 다음 날 아침 태산그룹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탁자 한쪽에는 이재현과 임원들이, 반대편에는 협력사 노조 대표단이 자리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쇄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 당당한 걸음걸이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정유리입니다. 노조교섭 대표로 왔습니다. 그녀는 눈빛 하나 흔들림 없이 이재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재현은 잠시 그녀의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노련한 태도와 차분한 말투, 그리고 어딘가 묘하게 익숙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앉으시죠. 정 대표님. 이재현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정유리는 서류를 꺼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계획안을 봤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네요. 그 부분은 차후 세부 계획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재현이 차분히 대답했죠. 세부 계획이요? 30년 된 공장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계획은 완벽한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는 차후로 미뤄둔 건가요? 정유리의 날카로운 지적에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어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논쟁이 길어지면서 정유리의 움직임이 이재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말을 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머리카락 한 가닥을 뽑아 검지손가락에 감았어요. 그리고 감았던 머리카락을 풀고
다시 새 가닥을 뽑아 감는 동작을 반복했죠. 이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습관, 그 작은 버릇은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하은이는 마음이 불안할 때 꼭 머리카락을 돌리곤 했지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회장님? 오성민의 목소리에 이재현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 네, 정 대표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재현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어요. 고용 안정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도록 하죠.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주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정유리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이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머리카락을 손가락에 감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때까지 현장 작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일정이 잡혀 있어요. 오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유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할 말이 없네요.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회의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지만 이재현은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정유리의 그 습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오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성민 씨, 정유리 대표에 대해 알아봐주게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원해. 노조 대표에 대한 배경 조사를요? 그래, 특히 그녀의 어린 시절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게. 오성민은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재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유리의 나이는 35세. 하은이가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였어요. 그리고 그 습관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날 밤 이재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서재에서 하은이의 사진첩을 꺼내 밤새도록 들여다보았어요. 어린 딸의 웃는 모습, 생일 파티에서 촛불을 끄는 모습, 그리고 놀이터에서 머리카락을 손가락에 감고 있는 모습까지. 정유리의 얼굴과 하은이의 얼굴을 마음속으로 겹쳐보며 밤을 지새웠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재현은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이 밝자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하은이의 의료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알레르기 기록, 4살 때 받았던 심장 수술 기록, 그리고 실종 당시의 상세 기록까지. 25년 전 수사가 종결된 후에도 이재현은 개인적으로 조사를 계속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성민이었어요. 회장님, 정유리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찾았습니다. 말해보게. 53년 전 서울 성동구에서 미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추정 나이 5살이었고 이름과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보육원으로 보내졌어요. 이후 13살에 입양되었다가 20살에 독립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현재 위치까지 오게 됐죠. 이재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와 장소가 맞았어요. 하은이가 실종된 것도 서울 성동구였습니다. 오성민 씨, 정유리의 DNA 표본을 구할 수 있겠나? 비밀리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말할 수 없네 하지만 중요한 일이야.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틀 후 오성민은 검사 결과를 들고 이재현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이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불일치입니다. 오성민이 조용히 말했죠. 이재현의 얼굴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확실한가? 네, 회장님 신뢰할 수 있는 연구소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재현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맙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오성민이 떠난 후 이재현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정유리가 하은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습관, 말투, 표정 모든 것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재현은 현장 방문을 결정했어요.
노사 갈등 해소를 위한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유리를 다시 만나보고 싶었죠. 산업단지에 도착한 이재현을 정유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었지만 이재현을 직접 찾아온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존중을 표했어요. 현장을 둘러보시죠. 정유리가 선두에 서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공장 건물들 사이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재현은 정유리의 말투, 걸음걸이, 심지어 손짓까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여기서 25해 동안 일한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재개발로 인해 무너지게 둘 수는 없어요. 정유리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필요하죠. 이곳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유리가 이재현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아픈 기억이요? 이재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옛날 이 근처에서 내 딸이 실종됐었네. 정유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어떻게 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머리 위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노후화된 파이프가 부러진 것이었어요. 조심하세요. 이재현이 본능적으로 정유리를 밀어냈습니다. 정유리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옷소매가 찢어졌어요. 이재현이 그녀를 도우려 다가갔을 때 그의 시선이 정유리의 어깨 부근에 멈췄습니다. 작은 흉터였어요. 심장 수술로 인한 특별한 위치의 흉터. 하은이가 4살 때 받았던 수술 자국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흉터였습니다. 이재현의 세계가 그 자리에서 멈춰섰어요. 괜찮으세요, 회장님? 정유리가 이재현의 멍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재현은 그녀의 어깨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그 흉터는 분명했습니다. 하은이의 심장 수술 후 남았던 그 자국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이었죠. 그 흉터는 이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유리는 재빨리 옷을 여미며 대답했어요. 어릴 때 수술받은 자국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 중 하나죠. 어떤 수술이었나요? 이재현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심장 판막 수술이었다고 들었어요. 보육원 기록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유리는 약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어요. 하지만 왜 이런 질문을? 아니, 미안하네. 너무 사적인 질문을 했군. 이재현은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현장 점검을 계속하죠. 그날 저녁 이재현은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DNA 결과는 불일치라고 했지만 그 흉터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사무실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이의 의료 기록과 정유리의 보육원 기록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어떻게 DNA 검사 결과가 불일치할 수 있을까? 누군가 조작했다면? 이재현의 머릿속에 의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최용만 씨? 이재현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최용만은 이재현의 오랜 운전기사였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했고 하은이가 실종되었을 당시에도 가족처럼 옆을 지켰던 사람이었죠. 5해 전 은퇴했지만 두 사람의 신뢰는 여전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최용만의 목소리가 반가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야. 말씀하십시오. 정유리라는 여성의 DNA 샘플을 다시 채취해야 해. 오성민이 아닌 제3자를 통해 다른 연구소로 보내야 하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용만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이재현은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치고 나서 그는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도진 감사실장이었습니다. 도진 씨, 미안하지만 비밀리에 진행해야 할 일이 있네. 네, 회장님. 오성민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시작해주게. 최근 몇 년간의 모든 활동을 살펴봐. 이도진은 그 지시가 얼마나 중대한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특별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으십니까? 개발 프로젝트 관련 금전적 흐름과 노조 관련 활동이네. 이틀 후
최용만이 이재현의 자택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밀봉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 이재현이 물었습니다. 식당에서 그녀가 사용한 물잔을 수거했습니다. 제가 직접 연구소로 가져갔고 결과는 내일 나온다고 합니다. 이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용만 씨. 다음 날 아침, 이재현은 연구소에서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친자관계 99% 일치. 정유리는 그의 딸 하은이었어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이도진 감사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긴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현은 눈물을 재빨리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보게. 오성민 비서실장이 지난 3년간 개발 관련 리베이트를 받아온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도진이 잠시 망설였어요. 노조 탄압을 위해 폭력배를 고용한 기록도 있습니다. 특히 정유리 대표를 겨냥한 협박과 감시가 있었어요. 이재현의 얼굴이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그가 내 딸을 건드렸다고? 이도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재현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이재현은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을 깨닫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니, 계속 말해보게. 모든 증거가 확실한가? 네, 확실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첫 번째 DNA 검사도 조작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성민이 연구소에 압력을 넣었던 기록이 있어요. 이재현의 눈에서 이제 분노가 아닌 결의가 빛났습니다. 고맙네, 도진 씨.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왔군. 다음 날 태산그룹 본사 앞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노조의 파업 예고일이었기 때문이었죠. 회사 정문 앞에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 정유리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뿐입니다. 재개발은 기업의 이익만이 아닌 노동자와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유리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군중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재현은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단순한 노조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딸이었죠.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하은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검은색 승합차 몇 대가 시위 현장 주변에 나타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군중 속으로 침투했어요. 저게 뭐지? 이재현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이도진이 대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고용한 인력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불길한 예감이 이재현을 엄습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시위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정유리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비팀에 연락해. 지금 당장. 이재현이 이도진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검은 옷의 남자들이 정유리 주변에 모여들었고 한 명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정유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주변의 노동자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혼란 속에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죠. 이재현은 군중을 해치고 필사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를 잊은 채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하은이를 지켜야 한다. 정유리가 넘어지는 순간 이재현은 그녀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옷의 남자가 휘두른 주먹이 이재현의 어깨를 강타했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지만 이재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장 물러서. 이재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회장님? 정유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재현의 등장에 검은 옷의 남자들도 잠시 혼란스러워했어요. 그 순간 경비팀이 도착했고 상황은 빠르게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 지시로 이 짓을 한 거지? 이재현이 물었어요.
검은 옷에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누가? 이재현의 외침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오성민 비서실장 지시입니다. 노조를 겁주라고. 이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정유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괜찮으신가요? 정유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죠? 왜 저를 도우신 겁니까? 이재현은 말없이 정유리의 어깨를 바라보았어요.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옷이 찢어져 그 흉터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재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오성민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오성민은 빠르게 자리를 떠났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도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재현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성민을 내 사무실로 불러. 그리고 경비에게 그가 건물을 떠나지 못하게 하라고 전해. 정유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시위대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재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곧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하은아. 본사로 돌아온 이재현은 집무실에서 오성민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지나간 듯 평온했어요. 30년의 기다림, 그 끝에서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오성민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태연해 보였지만 이재현은 그의 눈에 서린 불안을 놓치지 않았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오성민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재현은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믿고 의지했던 오른팔이었죠. 그런 그가 자신의 딸을 위협했다는 사실이 이재현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함께 이재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오성민이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해보게 이재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요? 아, 시위 말씀이신가요? 유감스러운 상황이었죠. 노조가 너무 강경하게. 거짓말은 그만하게 이재현이 그의 말을 잘랐어요. 검은 옷의 남자들이 누구였지? 오성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전 모릅니다. 회사와는 관련 없는. 이재현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오성민 씨, 자네와 나는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네. 내가 자네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고 있겠지? 오성민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보였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그래서 이런 배신이 더 아프군. 이재현이 서류를 펼쳤어요. 개발 프로젝트 리베이트, 노조 탄압을 위한 불법 행위, 그리고 이재현은 마지막 서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정유리의 DNA 검사 결과 조작. 오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정유리가 내 딸 하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오성민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언제부터? 이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전입니다. 오성민이 마침내 자백했어요. 재개발 계획을 준비하면서 지역 인물들을 조사하던 중 정유리의 배경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너무 우연한 시기와 장소였죠. 그래서 몰래 DNA 검사를 했고, 그리고 자네는 그 결과를 조작했지. 오성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알게 되면 재개발 계획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30해 동안 찾던 딸이 갑자기 노조 대표로 나타나서 회사와 대립하게 된다면, 그래서 내 딸을 위협하고 해치려 했나? 이재현의 음성이 분노로 떨렸어요. 저는 단지 사업을 보호하려고. 오성민의 변명은 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재현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저 멀리 산업단지가 보였습니다. 자네는 해고야. 지금 당장. 그리고 경찰도 함께 올 것이네. 자네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거야.
회장님, 오성민이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30년을 함께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충성? 이재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네는 나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 충성한 거야. 내 딸을 죽이려고까지 했으면서. 경비들이 들어와 오성민을 데려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이재현은 자신의 의자에 무겁게 앉았어요. 3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은이를 안고 놀아주던 순간들, 그녀가 사라진 후의 절망, 끝없는 찾기. 그리고 이제 그녀를 다시 찾았지만 이미 낯선 어른이 된 모습으로. 이재현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도진 씨, 정유리 대표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겠나? 잠시 후 이재현은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어요. 3번의 신호음 후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정유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정 대표, 이재현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만나고 싶군요. 개인적인 이야기로요.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재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신의 과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이기도 하죠. 통화를 마친 이재현은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죠. 다음 날 오후 이재현은 한강변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평화로운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DNA 검사 결과와 하은이의 옛사진들, 그리고 30년 전 실종 사건의 기록을 담은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죠. 정유리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당당함 대신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앉으시죠. 이재현이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정유리는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제 갑자기 저를 도와주신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하신 것도요. 이재현은 잠시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수없이 생각했지만 이 순간 모든 준비된 말들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정 대표 아니, 정유리 씨 당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요? 이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유리는 의외의 질문에 당황한 듯 했지만 천천히 대답했어요. 많지 않아요. 5살 무렵부터의 기억은 보육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은 단편적인 장면들만 남아 있어요. 어떤 장면들인가요? 가끔 누군가가 내 머리를 쓰다듬는 느낌, 높은 천장의 집, 그리고 정유리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불 꺼진 방에서 생일 케이크 들고 오던 남자의 실루엣하지만 그게 진짜 기억인지 그냥 상상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하은이의 마지막 생일 파티였어요. 그날 밤 이재현은 깜짝 선물로 불을 끄고 케이크를 들고 들어갔었습니다. 정유리 씨,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이재현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는 먼저 하은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정유리에게 건넸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정유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묘하게 친숙해 보이네요. 제 어릴 때 사진이라면 좋겠지만 보육원에 오기 전 사진은 없거든요. 이재현은 이제 DNA 검사 결과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나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친자 관계가 99.9999% 일치합니다. 정유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이재현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재현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65살의 그가 공원 벤치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란 듯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내가 내 딸이란 걸 30년 만에야 알아봤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정유리의 눈에 혼란과 충격, 그리고 희미한 감정의 빛이 교차했어요. 저는 하은이라고요?
이재현은 마지막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하은이의 실종 사건 기록, 병원 기록, 그리고 심장 수술 기록까지. 이건 내가 4살 때 받았던 심장 수술 기록이야. 내 어깨의 흉터와 정확히 일치하지. 정유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그날 공장에서 넘어졌을 때 봤단다. 그리고 내가 말할 때 머리카락을 손가락에 감는 습관. 하은이는 언제나 그랬었지. 정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제 부모님이 절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다고. 이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 내 엄마는 널 찾지 못한 슬픔으로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끝까지 널 찾고 있었단다. 정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천장의 집, 따뜻한 품, 그리고 사라진 줄 알았던 작은 감정들. 지금은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긴 힘들어요. 정유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재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해한다. 서두르지 않을게.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태산그룹 컨퍼런스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노사상생형 도시재생 프로젝트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이전의 스마트타운 재건축 계획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변경되었죠. 더 이상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역사와 공동체를 존중하며 함께 발전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정유리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지역상생위원회의 공동대표였습니다. 태산그룹과 노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든 위원회였죠. 정유리는 더 이상 회사와 대립하는 노조 대표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제 모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재개발이 아닙니다. 우리는 30년의 역사를 가진 이 공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위에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려 합니다. 정유리의 발표는 설득력 있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청중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은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이재현이었죠. 그는 더 이상 회장의 위엄을 내세우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의 발표를 묵묵히 지켜보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가끔은 대화가 끊기기도 했죠. 그들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정유리는 이재현에게 보육원 시절의 이야기를, 이재현은 그녀에게 어린 하은이의 모습과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성민은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범죄는 생각보다 더 광범위했죠. 하지만 이재현과 정유리는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세상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그것이 진정한 발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유리의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재현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사의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이재현과 정유리는 함께 공장 뒤편 골목을 걸었어요. 그곳은 30년 전 하은이가 실종되었던 곳과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아픔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죠. 발표 정말 훌륭했어요. 이재현이 말했습니다. 정유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사실 많이 긴장했었어요.
티가 나지 않았어. 내 어머니처럼 말이야. 그녀도 항상 대중 앞에서 당당했지. 정유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재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들이 조금씩 자신의 일부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제 생일이에요. 정유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36번째 생일이죠. 이재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저녁 같이 하실래요? 그 말에 이재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들은 종종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정유리가 먼저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집에서 요리할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으로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정유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재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다려온 말이었어, 하은아. 정유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재연의 팔에 자신의 팔을 살짝 걸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석양이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완벽한 원처럼 돌아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이재연과 하은은 다시 만났어요. 그들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함께 새로운 미래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월의 강물이 마침내 바다에 닿은 것처럼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노을이 물든 공장 지붕 위로 작은 새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재영과 정유리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비록 그 집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에 만들어가는 곳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진정한 집이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유리가 말했습니다. 이재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내 생각이 궁금하구나. 그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이었죠. 도로 저편에서 태산그룹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 앞으로 새롭게 변화할 산업단지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잊고 싶은 과거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이재영과 하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소였습니다.